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오늘은 고전소설 춘향가에 나와 있는 이몽룡이 적은 한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시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장면이 시험에 잘 나와요. 변사또 생일잔치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변사또가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서 거의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물론 잔치 음식이 아니죠, 남이 먹다가 남은 음식이죠. 그걸 먹으면서 이놈 봐라 하고 속으로 칼을 갈면서 적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인데 잠시 올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클래스 원어원과 함께하는 제트 필립스 국어의 클래식 한문,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클래스 원어원과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제목으로 이몽룡 백성의 아픔은 나의 아픔,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에 7자 넉줄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좀 지울게요. 자, 보이십니까? 네. 7자 넉줄로 되어 있습니다. 넉줄은요, 한시 형식의 절구라 합니다. 참고로 8줄은 율시라고 하고요, 10줄은 배율, 이렇게 넘어가는데 율시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이 그 다음 높은 시를 공부합니다. 물론 저는 공부 안 합니다. 요새 많이 손을 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자, 7자 넉줄 절구인데 이런 7자 넉줄 7은 절구라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물론 형식은 글자 수만 틀려요. 5자 넉줄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5은 절구라 하는데 굳이 지금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는 7자 넉줄로 되어 있는 7은 절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으실 때는 항상 넉자, 숫자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재미를 보시고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이 혹시 듣거나 고등학생이 듣거든 꼭 이 시는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험 출제에 잘 됩니다.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한때 꽤 많이 나왔습니다. 추장전 볼까요? 검준미주는 천인혈이요. 검준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승고 했죠. 이렇게 제가 두 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들어가는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준미주는 천인혈이요. 밑에 번호는요, 풀이 순서예요. 근데 풀이가 전부 다 우리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 특이합니다. 그죠? 검준, 금으로 만든 술잔입니다. 금술잔이죠. 미주, 아름다운 술. 금술잔 속에 아름다운 술은 천인혈, 천명사람만 혈, 즉 피혈입니다. 즉 많은 백성이 피란 뜻입니다. 천인혈. 그러니까 양반들이 먹는 그 금술잔에 맞는 향기로운 술은 만 백성의 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은유죠, 은유. A는 B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술잔에 아름다운 술은 천 사람의 피다. 즉, 만 백성의 피다. 그 다음, 옥반가요 만승고. 옥소반입니다. 옥으로 만든 소반이요. 굉장히 귀하죠. 가효는 아름다운 안주, 맛있는 안주입니다. 만승고, 만 백성의 길입니다. 백성이 고혈을 짜서 만든 그런 안주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결국 양반님들이 먹는 그 술과 안주는 어떤 거라고요? 만백성의 피와 기름을 짜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이몽룡이 적었습니다. 그죠? 밑에 여기 제가 뜻과물 다 적어놨습니다. 세금자인데 금으로 하면 돼요. 술잔 준자고요. 아름다움이 술주. 그러니까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다. 그 다음 옥반가요 만승고. 옥자입니다. 소반반 아름다울과 안주효.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오, 그러니까 술하고 피가 연결되고요. 안주하고 기름하고 연결되네요. 자, 요거는 양반들 입장이고, 요 뒤에 거는 백성들 입장이죠. 자, 백성들이 고생해서 만든 것은 양반들은 탱탱 놀면서 그렇게 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 이몽룡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나쁘고. 왜? 암행어사를 되면요, 그 일들을 다 돌아봐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되는데, 젊은 나이인 이몽룡이가 자기 사랑, 춘향이도 같이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변사또라는 인물, 즉 그 당시에 지배계층은 저렇게 탱탱 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저 시를 적은 거예요. 자, 나머지 시 한번 볼까요? 좀 올리겠습니다. 촉루, 낙루, 민루락이요. 그죠? 촉자는 촛불촉자입니다. 루자는 눈물자예요. 촛불 눈물, 촛농을 촛불 눈물로 표현했습니다. 낚시, 떨어질 낙자의 시, 떼시자입니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1, 2, 3, 4죠. 백성 눈물 떨어진다. 됐습니까?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진다. 왜?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놉니다. 그때 촛농이 떨어지죠. 그것을 백성의 눈물로 표현한 겁니다. 예전에는요, 초도 귀했습니다. 어디 초를 지금 좀 환하게 사고, 요새는 초도 잘 사용 안 하죠. 초는요, 심지를 많이 길게 하면 불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도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백성들이 그만큼 못 먹고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켜놓은 그 촛불, 그 촛농이 떨어질 때는 결국 백성 눈물 떨어진다. 이게 양반들이 백성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 잘 먹이 살릴까 이런 고민하면서 촛불 켜놓는다면은 욕들 게 없겠죠. 그런데 논단 말입니다. 기생물에서 놀아요. 노는데 저렇게 촛불이 죄송합니다. 즉 촛농이 떨어지면은 그건 백성 눈물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 보세요. 가성고처 원성고. 노래 가짜입니다. 소리성.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높을 고자 고쳐자예요. 밑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전체 뭡니까?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더라. 누구의 원망 소리?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높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양반들이 너희들이 놀 때 백성들은 피눈물 흘리고 너희들이 재밌게 놀고 밤새도록 놀 때 백성들은 눈물 흘리면서 원망 소리를 쏟아낸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 장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변사또 잔치날입니다. 생일잔치예요. 그때 이몽룡이가 거짓골로 갑니다. 거짓골로. 양반인데 거짓골에 가요. 그래서 제일 말단에 앉아있던 운봉영감이라는 사람이 변사또한테 얘기합니다. 저기 거지 같이 생긴 저 사람도 보니까, 의복을 보니까 양반의 후예 같다.
자리 맨 끝에 앉아서 술 한 잔 먹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변사또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사또는 굉장히 탐탁지 않죠. 그래도 양반의 후예니까 안주를 술 먹게 합니다. 내오는 밥상을 보니까 막걸리 한 사발,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조금 들어서 줍니다. 기가 차죠. 자기들은 고기 뜯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몽룡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양반들이 먹는 음식 위에 고기를 다 가져와서 막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봉 영감이 한시를 적자 이몽룡을 쫓아내려고 한시를 적어서 오늘 잔치를 축하하는 한시를 적어서 제일 잘 지은 사람한테 상을 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짓게 시대를 여는 거예요. 결국은 이몽룡을 쫓아내리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방편이었는데 결국 이몽룡도 양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를 짓습니다. 그때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승고라. 총루낭시 밀락이요 밀루락이요 가승고처 원승고라. 이렇게 적습니다. 그것을 본 운봉영감은 벌벌벌 떱니다.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핑계를 내고 도망을 하죠. 어떤 판본에는 거기 있는 역절들을 불러가지고 온갖 것 단속도 합니다. 그런 판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판본에는 도망갑니다. 그 시를 알아본 양반들 다 도망가는데 변사또 좀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냐고 읽어보고 던져버립니다. 그때 암여사 출두하죠. 암여사 출두. 암여사 출두에 막 부릅니다. 그때 흰옷에 패랭이 모자 쓰고 육모 방문을 들고 있는 많은 흰옷 입은 사람이 막 뛰어들어와서 남은 고을에 있는 모든 병졸과 양반들, 거기 모인 양반들, 그 다음 변사또 막 신나게 때려 패죠. 열심히 팹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 박살났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물들었나, 목마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나, 바람 들어온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식으로 막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 장면에서 뭡니까? 이몽룡이가 쉽게 말하는 반전을 일으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면에서 모든 역졸, 군졸, 변사또까지 체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이몽룡은 변사또에게 봉고파직, 모든 벼슬을 해제시키고 큰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춘향이를 불러내죠. 자, 춘향이를 불러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판본은 자기 끼고 있던 반지를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춘향이와 이몽룡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흰 옷을 입은 군사가 갑자기 모여서 쳐들어와요. 그런데요, 암행어사는 항상 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임금님한테 뭘 받냐면은 임금님 호위무사 중에 한 사람을 배정받습니다. 굉장히 무술 잘해요. 일당백입니다. 그리고 의사명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제일 똑똑한 종 한 사람을 데려가면 눈치 빠르고 똑똑한 종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은 암행에서 수행이 끝나면은 그 종은 평민으로 신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호위무사는 계급이 올라가겠죠. 그런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암행에서 출두하니까 그 세 명이 움직이는데, 아니 흰옷 입은 군사가 막 나와요. 근데 그 군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부상이에요. 보부상. 보부상인데
이 보부상은 산홍공상 중에서 산홍공상 맨 끝자리죠. 천민계급 빼고요. 그 당시 상은요,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기술자보다 한 단계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물건을 팔고 멸시당합니다. 그때 그런 멸시가 가득 담기는 보부상들에게 암행어사가 도움을 요청하죠. 어떻게 하냐? 오늘 변사또 잔치날 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하라고 밀지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늘이 아니고 매달 며칠 변사또 생일잔치에 너희들 도움을 받을 것이니까 출동 준비하라고 명령서를 딱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편지를 가지고 종이, 암행어사의 몸종이죠.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보부상 제일 우두머리한테 갑니다. 가서 그 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보부상은 암행어사 출두가 임박했다는 걸 알고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보부상을 다 모읍니다. 요새 얘기하면 행수죠. 쉽게 말하면 그룹 회장쯤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큰 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몰래 저녁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얀 옷과 새로운 신발, 그 다음 깨끗한 패랭이, 그 다음에 육모 방망이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의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암행어사 출두하고 외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암행어사 출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보통 암행어사 출두하면 마패를 보여주는데 이 마패는요, 암행어사의 표시가 아니고요, 원래는 말을 몇 마리 빌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보통 암행어사 출두하면 마패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만화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된 거죠. 원래는요, 이런 뭡니까? 바가지입니다. 두려워하기 아니고요. 이게 이제 청량할 수 있는 뭡니까? 상자가 아니고, 한 대, 두 대 하는, 살 담는 그런 뭡니까? 상자가 있거든요. 그거 하고, 제가 이름 좀 까먹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가 치수가 맞나 다 재봅니다. 그 다음에 무게를 질 수 있는 작은 저울 같은 거, 이 세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그게 보찜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이 있어야 암행어사입니다. 그래서 그 보찜을 짊어지면서 종이 짊어지면서 암행어사를 수행하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암행어사 아닙니다. 그리고 마패는 필요할 때 말을 최대한 많이 빌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의 표시는 마패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몽룡이가 남원에 도착해서 암행어사 출두해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해학적이면서 풍자적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나와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풀이 순서대로 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총로 낚시 밀루락 촛불 눈물 떨어질 때에 백성 눈물 떨어진다. 맞죠? 이렇게 말만 들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서 이 글자구나 하고 보시고요. 한 번 정도 읽어만 보시면은 또 기회가 안 나면 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책 찾아보면 이몽룡 씨가 많이 나와요. 책이란다. 유튜브나 네이버나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이건 이 자구나 하고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누가 요새 한글을 많이 쓰는데 한자를 쓰기 싫어해요. 그런데 한자도 좀 알아놔야 그 말뜻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자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시하고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내릴게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다.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길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 잠시 올릴게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에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더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승고라. 촉누낚시 밀누락이요 가승고처 원승고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요는 자 묻히면 됩니다. 이렇게 익히시면 좀 편하십니다. 글자 되게 어렵죠? 네, 위험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첫 번째 이제, 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명어사 출두와 관련된 보부상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보부상들이 제일 우두머리가 흩어져 있는 보부상을 불려들여서 옷을 깨끗이 갈아입히고 날짜에 맞춰서 아명어사를 도와줬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출두 장면이 나오면은, 저기 보부상이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명어사 징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명어사 징표. 어떤 거냐? 마패가 아니라, 마패는 도구고, 두레박이 아닌데, 제가 잊어버리겠습니다. 그 박하고, 줄하고, 자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죠? 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이런 시를 설명하면서 좀 부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수능시험에 보면은, 춘향가가 나오고요. 춘향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열려, 춘향, 수절가가 나와요. 가는 노래거든요. 판소리예요. 저는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전은 판소리가 소설화된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소설이죠. 이게 20세기에 들어서 옥중화라는 소설로, 신소설로 나옵니다. TV 보니까 옥중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니까 옥중화? 춘향전 얘기인데 하고 딱 보니까 다른 얘기더라고요. 20세기 신소설은 옥중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설명 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걸 얘기 들을 때, 물론 교과서니까 교과서 내용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시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니까 조금 순서가 좀 약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 실수 많이 하죠? 떨려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 101과 협업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올려봤는데요. 제 채널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보면은 클래스 101에 접속해 보시면 많은 강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클래스 101과 함께하는 제트 필립스 구글 클래식 한문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제 강좌는 이제 사자 수학입니다. 제 강좌는 사자 수학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을 찾으시면은 거기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